예, 아침으로 어제 산 피자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16분 돌리라고 해서 16분 돌렸는데 탔어요. 되게 딱딱해요. 이거 먹을 수는 있는 건가? 아니 16분 돌리라고 해서 16분 돌렸는데 왜 이렇게 탔어? 망했네, 망했어. 아, 피자가 아니라 과자예요, 과자. 근데 놀랍게도 아주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아요. 아, 이거 먹을만한데? 아, 이거 가운데 있는 빵은 먹으면 안 되겠어요. 이거 마치 저 아몬드처럼 딱딱해, 아몬드처럼. 피자가 아니라 쿠키네, 쿠키야. 여기 정말 딱딱해요, 이 탄 부분은.
진짜 먹을 게 없네. 예, 오늘은 10월 9일 일요일이고요. 아침에 뭐 할까 하다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9시 딱 반인데 제가 오늘도 7시에 일찍은 일어났는데 딱히 일찍 나와봐야 할 게 없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 파이크 스피크가 딱 여기만 이게 저 목표인데 저 점심시간 이후에 오라고 했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근데 할 게 없어갖고요. 그냥 가려고요. 아침부터 가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야, 날씨 진짜 좋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제가 아침에 기온 체크해보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지금 정상 온도가 영상 4도래요. 영상 4도. 영상 4도면은, 아니, 그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기 뭐 눈이 오느냐, 마느냐, 눈이 좀 치워졌느냐, 아니냐, 뭐, 왜 못 찾아?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가 오픈은 9시에 열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려고요. 딱히 할 게 없어서. 아, 그 피자 그게 저 오븐이었네.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제가 아침에 7시인가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갖고 그건 안 보고 그냥 16분 그거만 봤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피자를 16분에 돌린다고? 이거 얇은데? 부들부들한 건데? 좀 이상한데? 그래서 그냥 돌렸죠. 또 그 매뉴얼 따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돌렸는데 중간에 한 7분쯤 됐을 때 얼핏 봤거든요. 근데 비닐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잠깐 껐다가 다시 그 매뉴얼을 보니까 비닐과 이거 다 제거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멈췄어야 됐어요. 그때 이미 좀 익은 것 같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또 돌렸죠. 나머지 7분을. 그랬더니 그렇게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침을 뭐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아우 속쓰려. 아니 괜히 아침 먹고 속쓰려요. 아침 안 먹어도 속쓰린데 그게 그건가? 어쨌든 이게 타이어 공기압이 되게 많이 34에 33 이게 옆에 쓰여 있는 거 보니까 33. 근데 이게 냉간 기준으로 이게 계기판 기준으로 한 42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 먹고 밖에 나와갖고 그 아이나비 공기주입구로 맞췄습니다. 35점, 그러니까 아이나비 기준으로 35.5? 35.5로 4개 다 맞췄는데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그 아이나비 공기주입기와 이 내비게이션은 그 저 오차가 좀 되게 크네요. 이거는 냉간 기준으로 그때 어젯밤에 한 42, 43 됐거든요. 근데 아이나비 공기주입기는 39가 돼 있더라고요. 저녁 먹고 나가서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계기판과 아이나비 공기주입기와 그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V70 같은 경우에는 아이나비와 계기판 그 공기주입기 그 수치가 뭐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정확히 맞는 건 아닌데 보통 한 0.5 많이 나봐야 1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한 5 정도 차이가 나서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다른 차와는 좀 다르게 그냥 냉간시에도 그냥 아침에 계기판 딱 시동 걸잖아요. 시동 안 걸어도 키 온 상태에서도 타이어 공기압 수치가 뜹니다. 보통은 시동 걸고서 좀 일정 거리 이상을 달려야 수치가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GV70이나 토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웃기게 토레스가 GV70보다 좀 더 멀리 가야 떠요. 제가 집에서 헬스장 갈 때 저 항상 공기압을 이렇게 띄워놓고 다니는데 토레스가 좀 더 멀리 가 뜨더라고요. 어쨌든 타이어 공기압 낮추니까 지금 이 계기판 상으로 39, 39, 40, 39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로는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쟤 뭐야? 지저스 러브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야, 신기하네. 신기해 진짜. 그리고 여기 안에 저 한인교회가 저 하나 더 있어요. 저 어저께 오다가 또 봤는데 한인교회. 와, 여기 교회 많구나. 진짜 어저께 그 코르테즈 호텔에서 그 멀티텐 녹화하고 진짜 속쓰려 죽겠네 진짜.
그게 뭐 되게 비싸고 그런 건 아닌데 또 뭐 하나 놓고 오면은 외국에 다닐 때 그 되게 속상하거든요. 불편하고. 그래서 딱 그 이제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멀티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못 끓이잖아요. 그래서 불나게 갔다 왔죠. 막 검색하니까 일단 월마트에 갈까 했는데 월마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마트 검색하니까 아 여기 뭐 한인마트가 막 4개씩 있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근데 어저께 한 6시 반이었는데 저녁에 2개는 문 닫고 하나는 문 열었고 근데 다 또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갔다 왔죠. 가니까 저 한국 아주머니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하니까 뭐 도란스? 그랬는데 그냥 그 돼지 거제부터 그게 이불이에요. 이불. 월마트 네이버 푸드에 가보니까 거긴 좀 작잖아요. 규모가. 거기 가니까 당연히 뭐 멀티탭은 없고요. 그냥 110 멀티탭 110 멀티탭은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걸 굳이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죠. 그래서 간 김에 그냥 샤워젤 사고요. 그 솔 있잖아요. 그 2개 사고요. 제일 싼 거 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샤워젤이 없어갖고 얘가 이 호텔을 싼 걸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메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싼 호텔은 그런 그 뭐 샴푸나 이렇게 조그만 거 비누는 있는데 샤워 젤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그냥 대충 물로만 닦았는데 그래서 그냥 이참에 샤워 젤을 샀죠. 제일 싼 거. 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 진짜 좋은데 야 진짜 지금 딱 여기만 보면은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좋잖아요. 진짜 완전 화창하고 그냥 쾌적하게 드라이한 노면을 즐기면서 그냥 쓱 올라갈 것 같은데 거의 고도가 높으니까 4,300m. 아 근데 오늘 이게 올라갔다 갔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오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해요 도대체 하루 종일 여기서. 아 진짜 난감하네. 뭐하지 오늘 여기서. 막 괜히 쓸데없이 막 샤이엔산 이런 데 가야 되나? 오늘 잤던 호텔은 지금까지 잤던 호텔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죠. 제가 또 이렇게 크게 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 호텔이면 상당히 훌륭하지 않나. 뭐 있을 거 다 있고. 아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호텔에 또 특징이 있는 게 웬만하면은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진짜 싼데 웬만하면은 전자레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외식하지 말고 또는 외식 안 하고 최대한 그 사먹는 사람 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왜 전자레인지가 다 돌리잖아요. 사실 거기에 라면도 돌릴 수 있고 다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그걸로 쇼핑해서 장 봐서 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그 되게 좀 성급이 낮아도 유럽과 달리 24시간 데스크예요. 유럽은 이 정도의 뭐 2성급 싼 호텔은 24시간 데스크가 아닌 경우 되게 많거든요. 보통 뭐 체크아웃 9시, 10시에 딱 문 닫고 주인장 들어가 자고 또는 그냥 키 데스크에 냅두고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기, 방 찾아가기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 호텔 예약할 때 읽어보면은 24시간 데스크 다 체크아웃이 일찍 끝난다라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불편한 거는 이제 주차할 때 그 주차 그 확인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적어요. 항상까지는 아니고 어제 그 코르테즈는 안 적었는데 첫날 호텔이랑 이 호텔은 적었어요. 그래서 보통 3개를 적더라고요. 차명, 익스플로러, 차 넘버, 차 색깔 이렇게 적는데 보통은 그냥 차명만 적고 익스플로러 적으면 차 넘버 보려고 이제 헤드폰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됐고 뭐 색깔만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뭐 여기나 여기다 이제 걸어놓고. 근데 이 차는 제가 어제 깜빡했고 여기 안 걸어놨거든요. 밤중에 딱 자기 전에 나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이 됐어 해도 했는데 뭐 아무 일 없네요. 지금 이 차들은 아침부터 다 놀러 가는 건가? 지금이 일요일이잖아요. 다 놀러 갈 수 있어요. 일요일부터. 지금이 영상 기온이 13도. 여기도 아침에 9도였어요. 9도. 그래서 9도면 되게 쌀쌀하겠다 생각을 한 울프 투어가 있네. 그럴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바람이
진짜 안 불어요. 진짜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반팔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오늘 제가 또 파이크 스피크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팔 하나 갖고 온 거 이제 꺼내 입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그 그지 같은 거 피자 하나 먹는 동 마는 동 해갖고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안 돼 이러면은 오후에 와 이러면은 그냥 빠른 아침 점심으로 그 신사동 있잖아요. 신사동. 이거 스바루 이거는 꼭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카렌스 같네. 카렌스. 신사동 가서 그냥 빠른 아침 점심을 먹으려고요. 그래서 다시 갔다 오고.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거리가 좀 되는데 좀 귀찮긴 하네요. 야, 그래도 일요일이라고 차가 밀리네. 이 포레스터 구형이 전 이렇게 좀 구형은 처음 보는데 진짜 되게 카렌스 같네. 뒷유리 면적은 또 되게 넓고. 진짜 요즘에 보면은 스바루는 디자이너가 없나? 라는 뭐 생각이 가끔 듭니다. 디자이너가 아니면 한 명인가? 한 명이 다 하나? 근데 그 피자가 아까 너무 딱딱해갖고 이빨 아파요. 너무 딱딱해갖고. 특히 그 바깥쪽 부분 있잖아요. 거기 진짜 딱딱해갖고 피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로 딱딱해지는구나 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근데 저 전자레인지에 피자를 처음 돌려봐서,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해본 적이 평생에 몇 번 안 돼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본 적이. 그래서 사용법을 잘 모르는데, 아니 전자레인지가 뭐 어렵다고 사용법을 몰라요. 그냥 뭐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초 누르고? 어쨌든 전자레인지를 사용해본 적이 거의 없어갖고 그냥 뭐 돌리면 되는 줄 알았죠. 시간 맞춰서. 그랬더만 그런 대참사가 여기가 올드 콜로라도 시티구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올드 콜로라도. 아니 그러면 저 가장 번화한 그 번화가는 어디죠? 여기가 아닌가? 저쪽인가? 반대쪽인가? 하긴 뭐 이쪽일 리가 없죠. 이쪽은 지금 산으로 가는 건데. 어제 왔던 데네. 신들의 정원 이쪽. 여기에 다이노사우루스 센터도 있고요. 어저께 그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공룡 센터 뭐 이런 거 두 개인가 있던데. 여기 컨셉이 공룡인가? 와, 날씨가 진짜 이렇게 좋은데 뭐 고도가 높은 곳은 뭐 당연히 다르겠지만 진짜 여기서만 보면은 눈이 왔다고? 눈이 와서 못 간다고? 진짜 약간 좀 믿겨지지가 않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아니 근데 여기가 뭔가 좀 살기가 좋은 도시 아닌가. 뭐 제가 여기서 하루밖에 안 있어봤지만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살기가 좀 좋은 도시가 아닌가. 겨울엔 약간 좀 춥겠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저께 저 그 돼지코 샀던 그 아리랑 그 가게 있잖아요. 거기 딱 가니까 거기에 그 한인마트 아리랑 가게랑 또 옆에 무슨 한국 식당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막 그런 그 폰트나 그 밖에 디자인을 딱 보면은 진짜 약간 한 80년대 같아요. 80년대.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LA 한인타운도 그랬어요. 2010년에 LA 한인타운에 잠깐 간 적이 있는데 막 거기 그 가게들 이름이나 폰트 디자인이 그냥 딱 80년대 같은 우리나라.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80년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뭔가 80년대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2010년에 지금 사는 한국 사람과 80년대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그 마인드도 80년대 마인드고, 예를 들어서 뭐 아유 뭐 한국은 뭐 아직도 저 대학생들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아직도 마인드가 그 옛날에 이민 왔을 때 그 80년대 그 마인드구나. 그리고 제가 어저께 샀던 그 돼지코 있잖아요. 돼지코. 그게 놀랍게도 멕시코에서 샀던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제품. 제가 멕시코에서도 그때 그 중간에 두 번째 도시에서 그 안구하고 제가 샀잖아요. 근데 그거랑 완전 똑같은 제품이에요. 가격은 더 비싸고. 그때 얼마 주고 샀지? 그때 막 500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몇십 원, 몇백 원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완전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것도 좀 신기하던데. 경찰 무섭네. 근데 보면은 어제 최근 한 4일 동안 오면서 경찰한테 잡힌 거 봤잖아요. 보면 그래도 항상 저 경찰이 그 도시 주변에 있어요.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에서는 뭐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시간이 남아서 저 스리프티에 그 메일을 보냈거든요. 저 엔진 교체 리카이어드 메시지가 떴다. 내가 지금 콜로라도 스프링스고 엘버커기 들려서 LAX로 돌아가는데 그냥 뭐 괜찮겠냐? 하려면 괜찮지. 안 퍼지죠. 뭐 소렌토 디젤 뭐 이런 것도 막 엔진 오일 교환 안 하고 그죠? 10만 킬로도 타는데. 아, 옛날에 저 잡지사 낼 때 그 대략 한 20년 전인데 그때 저 후배 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자하기 전에는 좀 차에 그 좀 문외한, 근데 옛날에 자기 차가 세피아였대요. 근데 자기는 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세피아 사서 엔진 오일 한 번도 안 갈고 7만 킬로까지 7만 킬로까지 엔진 오일 안 갈았대요. 그래도 뭐 차 안 퍼졌대요. 그러니까 뭐 겨우 이 정도 뭐 차가 퍼질 일은 없지만, 야 진짜 세피아 그 당시에 세피아 7만 킬로 엔진오일 무교환, 그럼 진짜 그 오일 완전 떡이 졌을 건데. 진짜 차가 안 멈추는 거 신기하네. 아, 콜로라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저 시내에서 조금만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저 경치가 되게 좋거든요. 그냥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래서 어디 보면 나드리학이 굉장히 좀 좋은 도시가 아닌가. 저 사막보다 낫잖아. 사막보다. 사막 지겨워요 그거. 처음에만 야 뭐 이러지 지겹습니다. 돌모래. 근데 여기는 호텔에서 한 5분 10분만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좀 예쁜 이렇게 이런 경관이 딱 펼쳐지니까 이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핸드폰 카메라 찰칵 소리 있잖아요. 이거는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은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진동 그 무음에 상관없이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오니까 이게 진동을 해놓으면은 사진이나 동영상 찍을 때 그 찍는 그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진동이 아닐 때는 착각 하고 소리가 나고 동영상도 띵 하고 소리가 나고. 여기 좀 아마 멕시코에서는 그 진동 유무 상관없이 항상 소리가 안 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에 가면은 자동으로 설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파이크 스피커 가는 차들이 많지 않구나. 다 외곽으로 나가네. 근데 이 근처에 그 저기 볼만한 곳이 많습니다. 4분의 1마일 앞에서 살짝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뭐 비보도 같이 겸하고 뭐 그런 스타일 같아요. 아 근데 여기는 저 뭔가 그 LA보다 방방거리고 다니는 애들이 더 많아요. 아 진짜. 그 호텔 바로 앞이 그 약간 고속도로잖아요. 간선도로. 진짜 거기서 밤에 방방대고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아갖고 아 좀 시끄럽던데. 근데 뭐 그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만족하는 호텔. 또 묵을 의향이 있어요. 거기는 뭐 그 가격에 그 정도면 지금 괜찮죠. 그리고 거기가 전적으로 호텔이 아닌, 그러니까 거주시설, 아파트, 맨션 이거와 호텔을 같이 겸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지금 파이크 스피크로 올라가는 차들이 은근 있네요. 만약에 아무도 없다, 지금 차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뭔가 이제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차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조금 있는 거죠. 줄 서 있다. 들어가는 분위기인가? 들어가는 분위기 같아요. 지금 세 개가 다 그 녹색 화살표 있고 들어가는 분위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50고 연간권도 있다고 그랬나? 근데 저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중간까지밖에 못 가요 이러면 어떡하지. 진짜. 그럼 그냥 밥 먹으러 신사동 갔다가 점심 후에, 그러니까 점심 후에 1시 2시가 가장 따뜻하잖아요. 그때를 기약을 하든가 그래야죠. 중간까지만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여기 왔으면 내가 지금 카드를 왜 꺼냈지?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는 건가? 이게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뭔가 주의할 게 좀 있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내려올 때도 중간에 체크한대요. 브레이크 온도 체크한대요. 그래서 브레이크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마다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불안하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면. Hello. Hi there. Yeah. Where are you headed?
I'm going to submit. Okay, just by yourself, sir? Yeah. Okay, $15, please. 와, 열렸나 보네. Where are you from, sir? 코리아. Korea. 코리아. What part of Korea? 서울. Seoul? Yeah. Yeah, I was in Busan. 아, really? Yep. 아. Just I didn't get to see much of the city. I was literally passing through, so unfortunately. That was fun. Thank you. So on your way up, no air conditioning unless it's the heater. Low gears on the way down. Thank Have a you. great day. Thank you. 간다. 저 아저씨 부산에 살았다는데요. 10년 동안. 근데 한국말 잘 못한다는 것 같은데. 이야, 노 드론 가는구나 여기를. 드론 못 띄우네. 아깝다. 제가 여기를 되게 와보고 싶었던 이유가 일단 여기가 되게 유명한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 레이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기가 두 번째로 오래된 모터스포츠예요. 인디 500 다음으로. 인디 500이 가장 오래됐고 여기가 두 번째로 오래된 모터스포츠 레이스 힐클라임 레이스. 이게 1916년부터 시작이 됐나? 그래서 굉장히 벌써 귀가 먹먹하네. 굉장히 오래된 레이스고 제가 여기를 나중에 한번 꼭 가봐야 되다 저기 생각이 된 게 언제냐면은 99년인가 98년에 이제 그때 이제 막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그런 시점인데 그때 제가 우연히 한 6분짜리인가 영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푸조 405 T16 파이크스피크 랠리 이거 올라가는 거 그게 제목이 뭐 힐클라임 댄스인가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상도 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드라이버가 아리 바타넨 실제로 그때 그 푸조 405 T16이 우승했죠. 그래서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 여기가 거의 오프로드였죠. 오프로드 이 반반이었나? 지금은 전부 다 이게 깔렸거든요 포장으로. 근데 그때는 오프로드가 되게 많아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펜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진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 사진 찍고 쉴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막 드리프트 하면서 흙먼지 날리면서 가는데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특히 이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그 각도상 진짜 이게 구름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되게 블라인드도 되게 많아요. 참고로 이게 156개 코너 턴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 그때 그거 보고서 나 진짜 언젠가 저 파이크스피커 갈 거야. 그게 벌써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네요. 그때 그 405 T16 그 영상이 얼마나 멋있었냐면은 저 그거 한 10번 넘게 본 것 같고 여기 오기 전에도 또 보고 막 그랬어요. 그때 드라이버가 아리 바타넨. 실제로 그때 기록이 10분 48초인가 아리 바타넨이. 근데 여기가 맞다 여기가 저 뉘르부르크인가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일단 그 길이가 비슷합니다. 길이가 여기가 이게 20km였나? 뉘르가 국적 코스가 20.83이잖아요. 여기도 19.9였나 20이었나 하여튼 비슷하고 올라가는 뭐 코너도 되게 많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하기는 여기가 더 위험하죠. 여기는 지금 펜스가 없는 게 되게 많고 지금은 이게 초반이니까 주위에 이제 나무가 있지.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나요? 그거 넘어가면은 여기 다 흙이거든요. 광고 진짜. 그래서 뭔가 위험하기로 따지면은 이제 여기가 더 위험하죠. 근데 차를 정말 더 되게 천천히 벌써 뻑뻑 소리 나네 물통에서. 보통 이제 이 정도 속도로 달리면은 한 45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지금 차가 이 정도로 많고 아마 평일에 오면은 지금보단 적지 않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에 일찍 올 거. 그냥 9시 땡 아니 그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걸. 그럼 차 없을 건데 지금은 차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 힐클라임 레이스 기록이 지금은 이제 되게 빨라졌는데 옛날에는 진짜 마의 10분대 벽이라고 했어요. 마의 10분대. 그게 그러니까 94년에 리스 밀렌인가
리스 밀렌이 10분 4초 기록을 이제 세웠는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안 깨졌어요. 10분 4초가.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의 10분대 벽이라고 했는데 여기 진짜 10분대 9분대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2010년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려서 2010년에 그 노부이로 타지마인가? 더 몬스터 그 사람이 9분대 처음으로 이제 10분대 벽을 깼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그게 차 성능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매년 해가 갈수록 포장 구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 그냥 엄청나다 뭐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봐야죠. 기록을 이게 해마다 매년 그 포장 구간이 늘어나서 2011년인가 13년인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완전히 다 포장.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클래식하게 흙먼지 날리면서 그런 이제 풍경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죠. 사실 그때가 더 보는 맛은 있었고 더 멋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 그래서 그 이제 항상 그 뉴스로 보잖아요. 아쉽더라고요. 이게 매년 포장 구간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의 10분대 벽이라고 했는데 2013년인가? 2013년일 거야 아마. 그 푸드팀이 그 세바스티앙 로브 고용해서 저기서 그때 그거 보고서 저건 반칙 아닌가? 세바스티앙 로브를 드라이버로 저 고용을 하다니 반칙 아닌가? 근데 야 8분 13초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무시무시했죠. 어떻게 8분 13초가 나오지? 그때는 막 그때 그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10분대 벽도 그렇게 막 몇십 년 동안 안 깨졌는데 아무리 그 세바스티앙 로브고 저 차도 거의 뭐 완전 풀 랠리카 어차피 근데 그 무제한급에 출전하는 차들은 진짜 완전 그냥 무제한 튜닝 하거든요. 막 1000마력 넘고 왜냐면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서 출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터보 엔지니어 해야 되고 그때 제가 보도자료 해석한 게 있는데 어디더라? 시트로엔 팀이었나? 이게 거의 정상쯤에 가면은 엔진 출력이 그 정상 100%에 한 70%밖에 안 나온대요. 공기가 희박해서. 그래서 당연히 터보 엔진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이야 이제 천천히 올라가니까 별 느낌이 없지. 그렇게 급하게 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도 때문에 공기가 희박해져서 그 운전자의 그 반응 시간도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파이크 스피크를 굉장히 옛날부터 와보고 싶어서 아주 옛날에 한 10년 전 있잖아요. 10년도 넘기 전에는 이제 계산도 해봤어요. 내가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를 빌려서 파이크 스피크에 가면은 얼마나 걸리나. 그때가 2010년인가 2009년인가 해봤는데 막 호텔도 검색해봤어요. 그때 해봤는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LA에서 파이크 스피크 오는 게 막 2000 몇 킬로였나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운전해서 갈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그랬죠. 운전을 왜 못해? 그때는 내가 2000km 넘게 그러니까 왕복 4000km 넘으면 내가 그때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아무리 가보고 싶어도 좀 무리 아닌가? 전 그래서 막 그냥 덴버행 비행기가 곧장 덴버나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는 덴버행 비행기 막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보통 2번 경유에서 2번 경유 한 번 경유도 거의 없고 그래갖고 야 저기 가기가 힘들구나 싶었죠. 제가 2015년에는 진짜로 가려고 여기가 매년 6월달에 열리거든요. 6월 말에 파이크 스피크 힐 클라이밍 레이스가 내가 저기를 참석을 하려고 진짜로 비행기표도 거의 다 알아보고 그리고 파이크 스피크 힐 클라이밍 레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디어 등록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뭔가 여의치가 않아갖고 그때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 미디어 등록하는 게. 그래서 그냥 포기했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온 거죠. 겸사겸사해서. 그래서 이번 미국의 하이라이트는 크게 2개인데 이거랑 저 엘버커키. 이게 중간쯤 가면은 저 기념품 가게도 있대요. 그래서 내려올 때 어차피 이제 브레이크도 한번 쉬어야 되니까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도 하고. 날씨 진짜 좋다. 여기가 그 별명이 구름 위의 레이스 투 더 클라우드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런데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진짜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제가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야 저기서 저렇게 운전할 수 있나? 아무리 저 프로 드라이버라도 그 로브 기록이 그게 평균 속도가 150km였나?
엄청나게 빠르죠. 150km.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규정 속도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45분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를 막 8분 13초, 15초대에 끊으니까 되게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로브 그때 레드불 공식 영상 보시면은 캠 밑에도 달았거든요. 진짜 빨라요, 진짜. 그때 그 푸조 보도 자료에 컴퓨터가 계산한 최고 기록은 8분 15초였는데 로브는 8분 13초가 나왔다. 뭐 이런 보도 자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로브 그 기록보다 더 빠르죠. 그 막 뭐더라? 전기차였나? 폭스바겐? 전기차는 진짜 이게 또 의외로 중간에 또 내리막도 있네. 뜬금없이 내리막도 있어요. 저는 뭐 계속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내리막도 잠깐 있구나. 신호도 있네. 뜬금없이 신호도 있네. 신호도 있어. 여기가 이렇군요. 여기 지금 공사 구간이구나. 공사하니까 신호를. 전기차는 엔진과 달리 공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또 그거 좋겠네요. 전기 모터는. 그래서 여기가 또 이게 또 자동차 기자라면 또 굉장히 익숙한 곳이고, 그때 그 아리바타는 운전하는 거 본 것도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와보고 싶었고요.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저는 차로 직접 갈 수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높은 데는 차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인도에 가면은 많지만 이제 이쪽에서는 차로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갖고, 여기는 4,300m를 마침 또 앞에 테슬라가 있네. 자기가 자차로 운전해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저는 그 제가 고산병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고산병 증세는 이게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체질의 문제라면서요. 체질. 그래서 뭐 체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제 그 체질이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고산병 증세가 되게 강하게 올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떤 체질인지 궁금해갖고, 제가 지금까지 가장 높이 올라가 본 곳이 3,000m인데 3,000m. 저 모로코에서 그냥 우연히 그냥 길을 헤매서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갔을 때는 그냥 뭐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대요. 근데 비행기 타고 바로 곧장 거기 딱 떨어져서 곧장 거기서 떨어지면은 그때는 좀 강하게 올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보통은 차로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4,400m에 올라가면은 어떨까, 뭐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옛날부터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이게 계속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막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또 내리막도 있어요. 이게 내리막도 있구나. 12마일 남았습니다. 12마일. 이게 12마일 남았으니까 그 레이스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이 아직 아닌가? 그 레이스하는 영상 보면은 스타트 라인에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 구경하는 사람들도 살벌하더라고요. 이게 폭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진짜 살벌하게 하는데, 야, 진짜 랠리는 진짜 목숨 걸고 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진짜 옛날에는 이 정상에 뭐 아무 편의시설 이런 거 제가 없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러니까 막 피니시하는 영상 보면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체크기만 흔들고 그 위에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 큰 거 생기고 그 컴플렉스 생기고 그래서 옛날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온대요. 근데 기념품 가게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되나? 그 유튜브에서 기념품 가게 영상 보니까 거기는 그 에이리어 P51과 달리 뭔가 이렇게 사고 싶게 생긴 그런 기념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도 하나 사야 되니까 사실 이번에 이거 무옷 있잖아요. 몇 개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살 생각으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크스 피크에서 몇 개 사고, 엘버커키 가서 브레이킹 배드 있는 거 몇 개 사고 이제 그러려고요. 정상이 저긴가 보네. 저기. 아직도 까마득하네 세상에. 근데 저기 의외로 또 올라가는 차가 별로 없어요. 제 뒤로 지금 차가 한 대도 안 오고, 지금 앞쪽으로는
차 2대밖에 없고 의외로 차가 없구나. 일요일인데 저는 일요일에 차 되게 많아서 막 여기 붐빌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여기 이렇게 뜬금없이 세운 차는 뭐지? 왜 세워놨지? 참고로 여기 올라가는 동안은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입구부터 이제 인터넷이 신호가 좀 되게 약해지기 시작을 해서 이게 의외로 약간 내리막이 많네. 언제부터 계속 오르막이 되는 거지? 저는 무조건 다 계속 오르막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가끔 내리막이 있어요.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딱 거기 돈 내고 지나오면은 신호가 이제 끊어집니다. 여기는 근데 굳이 그 파이크스 피크 썸밋이 아니라고 해도 경치가 좋네요. 여기야말로 세닉 드라이브네. 경치 되게 좋다. 근데 진짜 사람들 되게 속도 제한 잘 지키네요. 여기 30인데 막 딱 저기 30으로 가고 코너에서는 막 25로 가고. 내가 1등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아유 지루해. 그러니까 파이크스 피크 힐클라임 레이스 영상 보시면은 저 인디 500이나 그 오발트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여기가 훨씬 재밌어요. 일단 벌써 그림이 다이내믹하죠. 그림이 옛날엔 더 다이내믹. 옛날에 이거 지금 여기 흙이잖아요. 다 포장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포장이 안 돼. 흙먼지 푹 튕기면서. 근데 뭔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느낌상 뭔가 한국 커뮤니티가 가장 강세인 것 같아요. 느낌이 체감상. 의외로 한식당이 막 4-5개씩 있고 한인 그 마켓도 4개씩 있고 여기 뭔가 강세가 아닌가. 근데 의외로 그 썸밋에까지 안 가는 사람도 있나 봐요. 높아서 그런가. 아까 그 처음에 그 아저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가냐. 아니 뭘 어디 가. 여기 들어왔는데 무조건 썸밋 가는 거지. 그래서 저걸 왜 물어볼까 했는데 여기 들어왔으면 50달러 내고 들어왔으면 무조건 가는 거죠. 왜 물어봤는데 그 고산병 증세 때문에 또 멀잖아요.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근데 너무 제한 속도 딱 맞춰가네. 아무리 30이라고 정말 30으로 가냐. 이건 뭐야. 이거 기념품을 하나 가져가야 되겠네요. 이게 14,115피트. 그러니까 이게 미터로 하면은 4,302m. 진짜 잘 생각해 보시면은 4,000m 이상을 차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별로 없죠. 야, 대단하다. 진짜 대박이다. 여기를 자전거 타고 올라가요. 야. 근데 히말라야에 가면 많습니다. 히말라야에. 제가 언젠가는 히말라야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행 연습. 높은 고도에 올라가면 제가 고산병 증세가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는 겸해서 거기 가면은 4,000m 이상이 되게 흔해요. 기본 4,000 깔고 가죠. 거기는 그 마날리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4,000m 계속 갈수록 카루둥 라 이런 데까지 기본 깔고 가고 거기까지 가는데 5,000m도 한 2-3개 넘고요. 결정적으로 카루둥 라가 5,300인가 거기가 표지판에 써있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더 높은 곳이 몇 년 전에 뚫렸어요. 길이 인도에 또 이쪽 밑에 그 이름이 뭐더라. 약간 좀 외우기 힘든데 거기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래 카루둥 라를 가면 되겠다. 거기 이제 가장 높다고 하니까 했는데 그 길이 새로 뚫리면서 계획을 바꿔야 돼요. 카루둥 라 말고 저기 새로 뚫린 거기 가야 돼요. 이름이 뭐였지? 거기 람보르기니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10월이어서 뭔가 나무가 많아서 그런가? 와, 그러니까 진짜 이런 길을 걸어오는 사람은 뭐야? 왜 걸어다녀? 이런 길을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늘을 보고 가기 때문에 진짜 살벌합니다. 여기 트레킹하고 그렇구나.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레이스 할 때 사람들 막 여기서 구경해. 여기서 막 저기 촬영하고 사진 찍고. 이 앞에 두 차는 좀 중간에 좀 쉬었다 가지 좀. 한 번에 올라가면 힘들 건데 아직도
10km 남았어요. 10km. 안 되겠어요. 그냥 제가 쉬어야 되겠어요. 제가 쉬어야 되겠네요. 다음 저기 주차 라인 있을 때 제가 쉬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심심한데. 여기 저기 되게 큰 차도 있네. 저 뒤에 되게 큰 트럭도 올라와요. 아, 여기 이렇게 저렇게 큰 트럭도 올라오는구나. 무슨 저 음식 뭐 이런 건가? 물류? 저 여기서 그냥 잠깐 쉬었다 갈게요. 차다 보내고. 아, 여기 이렇게 큰 차도 올라가는구나. 아, 별로 안 큰 차네. 에휴, 그냥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차들이 끊기지가 않아요. 적당하게 그냥 계속 와요. 괜히 시간만 늦었네. 에이, 진짜. 차들이 한 번에 확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후준하게 와서 괜히 시간만 늦었어요. 스포츠로 달려야 되나? 아, 근데 저 지금 살짝 머리가 아파요. 조금씩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고도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진 않고 잠을 잘못 잤나? 참고로 저 비아그라가 도움이 된다고 하죠. 비아그라가. 에휴, 괜히 늦게만 올라가네. 근데 뭐 이렇게 정상에 너무 오래 있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네요. 참고로 여기가 차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냥 차로 올라가기 이제 힘드신 분들은 기차 있어요. 기차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기차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장각의 그 천문산도 괜히 그 계단 걸어서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그것도 그 엘리베이터인가 뭐 있어야 하여튼 그냥 그걸로 이렇게 편하게 가시는 게 낫습니다. 아, 이제 뭔가 슬슬 나무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암석이 더 많이 보이네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나무가 없어질걸요? 영상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중간쯤 이상 가면은 나무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브레이크 뭐 체크하는 그런 포인트는 없네요. 이렇게 후기 읽어보면은 브레이크 체크,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저 기념품 가게. 여기가 체크하는 곳이구나. 여기도 저 주차장이 큰 게 있네, 양쪽에. 맞나? 이게 기념품 가게인가? 아, 멋있다. 야, 이게 지금 나무가 없으면 더 멋있을 건데. 벌써 눈들이 보이기 시작. 여기 지금 눈 있잖아요.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한 2,800m 정도만 올라가도 거기도 이제 공기가 약간 좀 부족해서 거기서 뛰면은 약간 좀 숨 헐떡거려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스텔비오 패스 갔을 때 거기가 2,800인가 그렇잖아요.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데 거기서 그때 변속 충격이 있어. 사진 찍으려고 길에 잠깐 세우고 이제 잽싸게 막 뛰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탁 또 뛰어서 오는데 약간 좀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뭐 천천히 걸어다니면은 그냥 2,800m는 별 느낌 없고요. 빠진다. 그래, 잘 빠졌다. 저런 모자 쓰고 있으면 뭔가 카우보이 같네. 카우보이. 아, 근데 진짜 미국은 땅도 넓고 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상 진짜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어저께 여기 저 방이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그 와이파이가 안 잡혀요. 거의 안 잡혀요. 아주 드물게 잡힐 때가 있긴 한데 거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로비에서 이제 인터넷을 하는데, 왜냐면 엘버커키 호텔 또 찾아봐야 되니까 로비에서는 저 인터넷도 빠르고요. 와이파이가.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앉아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거기 이제 의자가 2개가 있거든요. 저 이쪽에 앉더만 뜬금없이 나의 하루는 되게 우울했다, 슬펐다, 막 이러고 있어요. 보자마자 뜬금없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상식적으로 안녕 뭐 이거부터 하고 가잖아요. 근데 얘는 앉자마자 뜬금없이 나의 하루, 되게 음침한 목소리로, 뭐 밝은 목소리인데 말도 안 해. 음침한 목소리로 나의 하루는 뭐 되게 슬펐다, 진짜 슬펐다, 너는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그러니까 나왔다 드디어. 보세요, 이게 올라가는 게 그 구름으로 가잖아요. 야, 여기 펜스 없어. 여기
여기 펜스가 없어갖고 떨어지면 갑니다. 그냥 떨어지면 죽어요. 펜스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많네. 영상으로 봤을 땐 펜스가 거의 없었는데 어쨌든 여기 펜스가 없는 곳이 많아갖고 떨어지면 갑니다. 죽진 않나? 죽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야 살벌하네. 여기를 막 200 이상으로 달리면 야 진짜 무시무시하겠다. 평균 속도가 150이니까 막 중간중간에 막 230, 40도 나올걸요 여기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식탁이 있었는데 딱 이제 앉으면서 테이크 아웃 해온 음식을 딱 놓고 아 그것도 그 말을 또 한 번만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막 되게 여러 번 하는 거야. 나의 하루는 워스트였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라고. 내가 뭐 네 친구야? 뭐 어쩌라고 뜬금없이. 아니 하다못해 하이하고 나는 누구 뭐 넌 어땠냐 보통 이렇게 하는 게 그 인간된 도리인데는 뭐 앉자마자 나의 하루는 되게 슬펐고 개또라이. 그 내가 그래 그 대략 이렇게 시큰둥 가니까 걔가 나 여기 음식 잠깐 놓고 갔다 올게 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잽싸게 일어났어요. 이상한 놈인 것 같아갖고. 진짜 여러 가지잖아. 여러 가지 진짜 한 가지만 하지 좀. 아유.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꽤 많아요. 제가 밴쿠버에서 저 LAX 올 때도 옆에 젊은 좀 흑인 여자가 앉았거든요. 걔는 이제 3시간 걸리잖아요. 처음에 1시간까지는 애가 멀쩡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돼서는 갑자기 으악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영화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목을 가다듬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만 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얘가 이거 한 10번 하는 거예요. 으악 으악 이거를. 아유 개또라이 진짜. 아니 그렇게 목이 안 좋으면 용각산을 먹든가 좀. 그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 있어. 진짜 이상한 인간 많다니까. 와 셀토스 구원받네. 야 여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되게 빨리 지나가면 야 진짜 구름 보고 가네. 구름 보고 가는 레이스입니다 진짜. 야 심지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헤어핀도 많아요. 헤어핀도 아이고야. 사람들 막 여기다가 또 차 세우고 보는데 살벌하게 어떻게 여기서 차 세워. 야 여기 이렇게 좀 천천히 가도 무섭네. 약간 좀 쫄려요. 이렇게 22마일 이렇게 낮은 속도로 가도 쫄려요. 아 이런 분위기구나. 어느새 그 수목 한계선이 지나나 보네요. 이제 나무가 없고 다 암석입니다. 근데 왜 그 아저씨는 부산에 10년 살았다면서 한국말 왜 하나도 못하지? 뭐 한 거야? 진짜. 아니 보통 10년 살면 말하지 않나? 아니, 가끔 한국에서 안 살았던 사람도 막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에어캐나다 백이지 클레인 그 아저씨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는 하는데 이 아저씨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네. 야 여기 진짜 여기서 레이스하는 건 대단한 거구나. 올라갈수록 점점 펜스가 줄어들고 심지어 이게 노면이 좋지도 않아요. 제가 어저께 얘네들 국립공원은 노면을 되게 끝나게 깔아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서 파이크 스피커가 노면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노면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콘크리트에 막 되게 고르지가 않고 약간 쿵쿵거리고. 야,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려. 참. 아 일요일날 차들이 많을 떠니까 너무 평화롭네. 드라이브가 저는 되게 재밌는 드라이브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평화롭네. 여기가 포인트다. 여기가 포인트. 아니 K5가 은근 많네. 그 눈으로 보기에는 저기 소나타보다 K5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근데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것 같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치로 보면 돼요. K5가 미국에서는 훨씬 소나타보다 훨씬 잘 팔려라고 말하기 힘든 거죠.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워낙 넓은 지역에 이게 분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보이는 것 같고 이건 이거보다 더 잘 팔려라고 말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판매는 그냥 어차피 딱 그냥 수치로만 보면 돼요. 수치로만. 와, 중간중간에 이게 되게 많네. 주차장이. 정상까지 3.7마일 10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귀가 되게 멍멍거리고 귀에서 기계음 나고.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 밤에 타이어 공기가 빼놓기 잘했네요. 여기 오는데. 아, 머리가 약간 아프네 진짜. 높은 데 올라가서 그런 건가? 근데 진짜 파이크 스피크로 올라가는 길 여기 가니까 그냥 SUV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으로 많아. 승용차는 거의 없고 죄다 SUV. 올라갈 때는 그냥 쭉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중간중간에 서서 저 사진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 긴팔옷 입은 것도 잘했네. 밖에 추울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저기 겉옷 하나씩 입고 있어요. 공기가 찹니다. 공기가 차. 여기 저기 차 세워놓고 트레킹하는 사람 또 되게 많아요. 추울 건데. 아니, 차 타고 다니는데 왜 차 타고 가서 걸어다녀. 진짜 높은 데 와서 그런지 구름이 되게 가깝네. 구름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게 가끔 어떤 레이스 보면 날씨에 따라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구름이 낮게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힐클라임 레이스 할 때 그 날씨 운도 있어야 되죠.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은 이제 당연히 좋은 거고, 여기도 이제 뭐 비가 올 때도 있고 레이스 날 뭐 안개가 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벌하죠. 저는 높은 데서 저 드론 한번 띄워보고 싶었는데 또 드론 금지라고 하니까 잘 됐네요. 차라리. 여기 그 FA의 그 공식 그 추천하는 Before You Fly 앱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딱 떠요. 띄울 수 있는 데는 클리어 테이크 오프라고 뜨고, 안 되면은 컨트롤드 에어스페이스. 아, 이것도 이거 딱 저건데 저 인스타그램용 각도인데 유튜버인가? 아니요, 직업이 인스타그래머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요즘에는 직업이 인스타그래머도 있습니다. 나고 내려올 때 사진 좀 찍어야지.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고. 야, 이쯤만 올라와도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한눈에 보이네요. 한눈에 보여.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정상에서 한 30분이나 40분 있고, 신사동에 도착하면은 한 12시 한 반에서 1시 사이 점심 먹고 바로 엘버커키로 출발하면은, 만약에 1시 반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엘버커키에 한 7, 8시쯤 도착하겠군요. 엘버커키에 그 바둔 호텔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엘버커키가, 그러니까 엘버커키가 그 첫째 주에 그게 무슨 축제를 하나 봐요. 열기구 축제. 그래서 그 첫째 주에 호텔 값이 말도 못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엘버커키를 먼저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호텔 검색을 해봤는데 그 5일 있는 그 주에는 아니 너무 비싸요. 막 최소 20만원 30만원이 너무 흔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반대로 나중에 가자 해서 이게 지금 가면은 싸죠. 아마 그 열기구 축제를 하는, 엘버커키가 열기구 축제로 유명한데 그 아마 10월 첫째 주에 열기구 축제를 하니까 그래서 호텔비가 비싼 걸 거예요. 1.5마일밖에 안 남았다. 5분, 앞으로 5분. 그래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도 싼데 이렇게 딱 평균적으로 이제 가격 대비 뭐 시설 이런 거 등등 보면은 엘버커키가 호텔비가 더 쌉니다. 야, 여기 막 독수리 날아다니고. 독수리가 원래 높은 데서 다니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새 아닌가요? 사람이래. 아, 진짜 구름이 바로 코앞이네. 근데 저처럼 좀 관심 많은 사람에게는 그 제네시스처럼 여기 한쪽에 GPS 위도 경도와 그 고도가 표시가 되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 지브실공역이 항상 이쪽에 그 한켠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았는데. 참고로 여기가 북위 38도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그 위도가 비슷합니다. 북위 38도 몇 분이었나? 어쨌든 비슷해요. 북위 38도면 38선이야, 38선. 여기가 38선이구나. 0.9마일. 오히려 좀 올라올 때쯤 되니까 머리가 또 안 아프네. 올라오면서 적응이 되는. 아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니까 적응이 되지. 이게 빨리 올라가야지 막 고산병 증세가 생기고 막 머리도 되게 아프고 귀도 윙윙거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니 뭐 몸이 다 적응했죠. 그렇다고 이게 주말을 피해서 오기가 힘들잖아요. 여기를 금요일에 올 정도면은 진짜 LAX에서 짐이 일단 제때 왔어야 됐고, 그 이후로도 진짜 쉬지 않고 계속 운전해야 되거든요. 구경 하나도 안 하고 데스밸리 이런 거 다 패스하고 쉬지 않고 그냥 쭉 달려야 금요일 오후쯤에 여기 도착하는 건데, 이게 다 에어 캐나다 때문이에요. 야, 살벌하네 진짜. 이거 펜스가 없으니까. 아, 배고프다 진짜. 그지 같은 피자 먹고. 아니요, 피자 자체는 그지 같은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지를 만들었죠. 어쩐지 아까 그 7분, 그러니까 우연히 봤는데 그 피자가 그 비닐이 막 탱탱한 거예요. 무슨 지구본처럼. 그래서 저러면 터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끄고서 다시 보니까, 아, 이거 비닐을 뜯으라 돼 있어서 뜯고서 다시 거기서 그냥 먹었어야 되는 건데. 에휴, 진짜 무식하면 머리가 고생하는데 무식하면 배고프다고 진짜. 아, 이렇게 사람이 무식하니 세상에. 아유, 다 왔다. 0.3마일. 아, 이게 맞아요. 이게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늘 보던 풍경이었어요. 이게 피니시 라인. 참고로 여기 위에도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카페가 있죠. 뭘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어우, 깜짝이야. 맞아, 여기가 바로 피니시 라인이에요. 여기가 바로 피니시 라인. 여기서 막 올라가면은 체커기 막 흔들고, 여기서 여기입니다. 파이크스 피크에 왔다. 내가 진짜 여기 노 퍼블릭 액세스. 주차장에 자리 있나? 진짜 여기 옛날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아, 저기 그 새로 생긴 컴플렉스고 전망대구나. 근데 너무 천천히 와서 타는 냄새. 뭐가 타는 거야? 아까 그 피자 타는 냄새랑 비슷해요. 아까 그 피자 돌릴 때 이 냄새 났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오니까 사실 좀 감흥이 떨어지네요. 이게 슉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천천히 올라와서. 저게 컴플렉스구나.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그냥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약간 좀 독일 스타일의 컴플렉스네. 저기 주소가 14115예요. 여기 피트 고도 14115 피트 4302m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왔네요. 차 타고. 나름 또 기념비적인 날이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춥네. 이 정도면 반팔 입어도 되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추운데요. 지금 외기온도 마이너스 1도예요. 아니, 근데 마이너스 1도가 이렇게 안 추울 수가 있나? 되게 신기하다. 지금 마이너스 1도인데 이렇게 안 춥나? 근데 사람들 막 저 겨울철 패딩 입고 이 아줌마 나가나? 안 나가는구나. 나가는 줄 알고 좋아했네. 사람들 다 저기 패딩 입고 다녀요. 여기가 비지터 센터고요. 전망대는 되게 크게 있네. 아, 캠코더 고장난 게 아깝다 진짜. 여기 주차 어디다 해? 근데 주차장이 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 어쨌든 뭐 지금 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말하는 와중에 액션이 꺼져서 배터리 갈았습니다. 여기 멈춰서 배터리 갈기 좋네요.
아 이거 자리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그 9월 말까지는 여기 정상에 예약제를 실시를 하는구나. 사람이 많이 오니까. 아 근데 좀 약간 좀 띵한 건 있네. 띵한 건 있어. 여기 정상에 올라오니까 약간 좀 띵합니다. 저 차 방금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나? 안 나가나? 저 방금 지혜씨 저거 움직이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진짜 약간 좀 띵해요. 띵해. 차에 사람 없어요. 내가 헛것을 봤네. 여기 자리 있다. 아니구나, 없구나. 여기도 주차장이구나.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요. 이쪽에 저 가장 멀리. 야, 그래도 여긴 자리가 있네. 그래도 좀 남았네. 자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다. 아, 여긴 자리 많구나. 이쪽에 되겠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컴플렉스 오퍼레이션 맵. 아까 가고 있는 비더 센터고 여기 컴플렉스가 따로 있나? 자 이제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살짝 설얼음이 끼어 있고요. 여기가 오리엔테이션 맵입니다. 아 우리 진짜 여기 오니까 살짝 어지러운 건 있네요. 살짝 어지러운 건 있어. 좀 띵합니다. 야 여기서 다 보이네. 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로키 산맥 이게 다 보입니다. 경치는 좋네. 경치는 좋아. 이쪽도 경치 좋은데? 아 어지러워. 참고로 여기 약간 어지러워요. 여기가 가장 사진 많이 찍는 곳이군요. 1415 피트 4302.31m. 역시 여기는 서로 다 사진 찍어주는 분위기군요. 저도 덕분에 사진 몇 장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 찍으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숨차요. 약간 어지럽고. 와 여기 진짜 하늘 진짜 파랗다. 여기 하늘 진짜 파래요. 약간 어지러운데 여기서 한번 뛰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아 약간 좀 어지럽네. 숨도 약간 좀 더 차고. 근데 뭐 아직까진 괜찮아요. 내려와서 건물로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가 거기군요. 아 저기 건너편 기차 다닌다. 여기가 파이크스 피크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 파이크 시 더 피크. 아 파이크가 사람 이름이었나? 맞다. 제블론 파이크. 제가 알기로는 1912년에 16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하여튼 최초의 레이스군요. 아 여기 나와있네요. 고도에 따른 산소 레벨. 그러니까 C 레벨이 100%고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정상의 81%, 그리고 파이크스 피크 지금 있는 곳이 60%, 14,115 피트 4,300,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라 린콘나다 페루 여기가 55%. 더 높은 것도 있는데 알라스카 데날리가 47%, 네팔 마운트 에버레스트가 33%, 29,035 피트. 그러니까 5,000m 인도에 있는 거 거기는 대략 한 50% 정도 되겠군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60%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견딜만 합니다. 머리만 조금 띵하고요. 약간 어지럽고 그래요. 기념품 가게인데요. 왠지 여기가 아니라 저 밑에서 사면 더 싸지 않을까 라는 또 불길한 예감이 있네. 이거 뭐야? 아야 막혔네. 불길한 예감이 있네요. 어쨌든 에이리어 51보다는 저 상태가 훨씬 좋아요. 물건들이. No air